그러면 두 번째 발제에 이어서 방금 말씀하신 이 생태계 자체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포함해서 강태선 교수님께서 두 번째 발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도 역시 15분 안에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파워포인트가 안 떠 있는데요. 지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혹시 아시는 분이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저는 하여튼 페이지 88페이지고요.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 하여튼 파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영배 교수님께서 그 보내주신 발제문을 좀 뛰어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전영배 교수님의 발제문 요약을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교수님은 이제 우리가 소위 지시적 규제라고 불렀던 것을 이제 위험 나열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의무 나열형이라고 말씀을 하셨군요. 그리고 새로운 가야 될 방향으로 이제 위험 관리형이라는 이제 그 전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산안법의 구조가 위험 관리형의 입법 형태이고, 이제 기존의 영국법 그리고 현행 우리나라의 법령들이 주로 이제 의무 나열형이라는 한계를 지적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무 나열형과 위험 관리형 각각의 뭐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페이지 8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뭐 산안법의 이제 한계를 다들 아시고 계시듯이 규정의 지체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현장에서는 법규에 없으면 위험하지 않다는 오인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명시적으로 구체적인 것들을 그 법령에 넣다 보니까 사실은 위험한 것은 훨씬 더 많고 사각지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열하지 못할 뿐인데, 마치 없으면 위험하지 않다는 오인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규칙 준수가 전부인 그런 관행이 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공장과 건설 현장 중심, 그 다음에 장소와 설비 중심으로 인해 이제 플랫폼 배달이나 공연 예술이나 연구실과 같은 공간은 이제 배제가 되어 왔던 것이죠. 그리고 행정이나 사법도 비슷한 이제 오류가 발생을 했다는 것을 전현배 교수님께서 이제 발제문에 써주셨고요. 저는 이제 위험관리형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위험관리형으로 가되, 거기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현장도 변화해야 한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산업성 생태계의 자기규율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위험관리형 현대적 산업안전보건법을 이제 소위 영어로는 셀프 레귤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게 규제 완화다, 뭐 자율이다 이런 말을 써서 뭐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20여 년 전에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인 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영국은 74년 입법을 하고 나서 오히려 법률 자체는 매우 짧아지고 매우 포괄적이고 위험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법령, 즉 레귤레이션, 하위 법령은 훨씬 더 많이 제정됐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레귤레이션이 우리로 보면 시행규칙 같은 것인데 26개가 제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화학 물질에 관해서 코쉬라는 레귤레이션이 있는데, 화학 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나열형이죠. 의무 나열형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개를 모두 합치면 그 조문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제 완화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럼 어디가 셀프 레귤레이션이냐, 어디가 자기 규율이냐? 이러한 그 레귤레이션에 상응한 수준 이상으로 그것을 상회하는 안전보건 조치를 현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이제 실무 인증 규범인데요. 그래서 어프로브를 하는 그런 규범을 허락하는 조문이 법률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증 실무 규범 A컵이라고 하는데 ACOP 이 A컵을 만들 수 있고요. A컵은 현장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주로 업계 예를 들면 예술계도 있고요. 농업의 커미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영국에서 인더스트리 워킹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19개의 섹션, 19개의 부문에서 인더스트리 워킹 그룹이 있고 거기서 이러한 레귤레이션에 해당하는 그 업계에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현장에 맞게 현장에 참여해서 산업계가 참여해서 규범을 만들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되죠. 훨씬 더 지키기 편하고 그 현장에 맞는 규범들입니다. 그래서 레귤레이션을 지킬 것이냐, A컵을 지킬 것이냐. 그리고 A컵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그 다음 페이지. 네, 그 다음 페이지. 예, 그 다음이요. 네, 그 다음. 네, 이렇게 많은 그 레귤레이션이 제정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요. 그래서 결국 목표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고울 베이스드 룰이라고도 하고 위험 관리형이라고 좋은 번역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이제 법률 자체는 매우 간명하고 이제 짧아지는 것이죠. 간명하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죠. 그리고 이제 법령 자체는 이제 산업 생태계의 자기 기율을 인정하는 방식이고 그것이 대표적으로 A컵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다음이요. 인더스트리 워킹 그룹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폐기물 산업의 인더스트리 워킹 그룹 위시라는 포럼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이요. 그 위시가 만든 것은 이렇게 26개 레귤레이션들, 의무사항이 매우 복잡하죠. 이런 것을 자기 코드화해서 소화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 30개에 가까운 코드를 만드는데요. 그 코드를 지키면 그 폐기물 산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은 이제 영국 연금노동부와 HSE 산업안전보건청이 이제 일정 그 사이에 독립성이 부여돼 있고요. 그 안전보건청은 19개의 그 비즈니스 섹션에 대해서 일정한 그 자율성을 부여해서 그들이 만드는 코드를 규범으로 승인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그러한 비즈니스는 각 산업 내에 그 사업장들이 있겠죠. 사업체와 사업장이 있는데 그 사업장과 사업체 내에서의 그 노동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할 텐데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 위험성 평가를 비즈니스에서 만든 그 A컵이나 그 실천 강령들 매우 많은 가이드라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그 각 업종별 사업체의 위험성 평가를 효율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건설업이다. 건설업에서는 8개의 레귤레이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8개의 A컵이 있고 그리고 그 이하에 또 그 업종 협회가 있죠. 예를 들면 전문건설협회가 많이 있고요. 뭐 추락재와 가장 관계가 깊은 전국 비계협회 NASC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도 실무 강령을 만듭니다. 이것은 A컵은 아니지만 매우 상당히 상세한 현장 안전 규정들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요. 이게 바로 그들이 발행하는 잡지입니다. 그 안전과 표준에 관한 잡지인데 비교협회에서 만드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 페이지. 잡지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스탠다드를 만드는데 SG4라는 것인데 이것은 비계에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영국의 추락 방지 레귤레이션이 있어요. 근데 훨씬 더 구체적으로 산업 현장, 특히 건설 현장에 맞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운 공간에서 어떻게 부착 설비를 하는지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추락 예방은 추락했을 때 어떻게 구조하는지까지 그 대응 시스템이 없으면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대만 부착하면 내지는 안전대를 걸면 우리는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들은 이렇게 그 내 실무 규범에서 어떻게 꺼낼지 이게 서스펜션 트라우마라고 이게 30분 안에 구조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상세하게 담고 있는 그런 규정이고요. 이것이 사실상 규범력이 있습니다. 그들 내에서 비계협회에서 만든 것이지만 그것을 HSE가 승인을 하진 않았지만 법원에서 인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이요. 이런 비슷한 그 산업계 생태계 내에 관행들이 독일에도 있습니다. 독일은 이제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지만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조합이 우리로 보면 근로복지공단 같은 조직이 업종별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 보험만 그 급여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방 활동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기네들 보험 회원사의 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 규범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지. 이들이 페널티를 가할 수 있고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리드를 하는데 연방 감독관들은 뭐 산재 사망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이제 개입하지만 기타 예방 활동에서는 주로 이제 이들 비지 감독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는 그 다음 페이지요. 비지 중앙회를 포함해서 그들의 각 비지들이 있는데 규범을 만듭니다. 그 규범들이 사실상 규범력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비지 규정을 지킬래 아니면 연방 관련 코드를 지킬래 이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셀프 레귤레이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장에 맞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를 들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미용실에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들은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것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이요. 일본도 우리가 사실 노동안전위생법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우리 산안법이 존재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더 중요한 법을 아직까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바로 노동재해 방지 단체법이라는 것인데 60년대 입법됐고 그것이 바로 일본 내의 그 산업계의 안전보건 생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노동재해 방지 단체는 중앙회가 있고요. 6개 업종별 그 노재방이 있습니다. 그 노재방 중에 건재방의 사례를 예로 들면 그 다음 페이지요. 건재방은 그들은 그 노동안전위생법에 있는 안전보건 규칙을 지켜도 되고 건재방이 만든 그것을 소화해서 건설업에 맞게 코드화한 것을 지켜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지키면 되는데 심지어 화학물질에 대해서 우리나라 건설 현장 방치하다시피 하는데 여기서는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방식에 관해서도 만들어서 배포하고요. 건설업의 안전보건교육, 우리 기초안전보건교육 등으로 해서 다 탑다운으로 하고 있는데 실은 여기서는 건재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잘하고 있겠죠. 예, 거기서 발행을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요.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지금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요. 구심력이 사실은 작동해야 되는데 저는 중첩법이나 산안법을 중심으로 중첩법이나 산안법이 더욱더 포괄화되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각 산업계의 촉진법들에서 그 안전보건, 노동안전보건을 만드는 규율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입법된 이제 학교급식법도 저는 환영합니다만 걱정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딴살림을 차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연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은 우리 박홍배 의원님께서 최근에 이제 발의하신 그 노동안전보건 분야의 연구 R&D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노동안전보건 쪽에서 입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산업법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연구실 안전법도 이미 20년이 됐는데 실은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보호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 급여에 대해서 산재보험에 기대고 있습니다. 다시. 그리고 그 내에 안전보건 플랫폼이 있는데 실은 과기정통부가 리드하고 있는데요. 사실 연구 인력과 예산만 쓰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고요. 공연법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공연 설비와 무대 장치 그 자체만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실은 사람과 그러니까 예술인과의 그 인터페이스에서 사고는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념도 없고 규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산업계에서 만든 노동안전법이 갖는 충심과는 어긋나게 실은 이제 인력과 예산을 잘못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걸 원심력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그럼 어떻게 구심력을 발휘하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요. 저는 이런 산업계에서 만들어진 노동안전에 관한 관심은 저는 소중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일본의 노동재해 방지단체법처럼 우리는 그런 법을 만들기보다는 예를 들면 플랫폼, 이제 생활물류법이 있죠. 생활물류법에 공제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실 안전법에도 학교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도 고용보험 쪽에, 건설 고용보험 쪽에 건설 공제, 근로자 공제회가 있어요. 이런 공제들이 실은 예방 활동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독일의 비지, 그 다음에 일본의 노제방, 뭐 영국의 인더스트리 워킹 그룹 같은 해서 그 자기 규범을 만들도록 하고 그것을 산업법으로 인증하는 그런 것을 고용노동부가 한번 검토했으면 합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요.
이러한 프로세스가 제가 제안하는 바하고 다소 파격은 있지만요. 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제 감사합니다. 발제 내용의 핵심은 그 해외 이제 영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입법을 살펴봤을 때 통상 이제 규제 완화로 오해되었던 방식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사실 업종별로 굉장히 구체적인 규범력 있는 그런 어떤 자기규율, 거버넌스와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우리도 대안적으로는 그런 한국형 자기규율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이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